이제 판매자분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죠. 아니 이거 디스크 패드 다 단 거 같은데? 이걸 로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뭐 10만원 환불해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오씨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거? 오늘은 제가 타우루스 시크릿 살롱을 이렇게 타고 나왔는데요. 썸네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유 중이던 PM 제품 스파이더2가 어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중고 전동 킥보드를 뭐 판매하는 입장, 그리고 구매하는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전동 킥보드 구매하는 방법이나 뭐 이것저것 볼 거,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까 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스파이더2 같은 경우를 작년 한 10월 달쯤 정도 구매를 했고요. 순정가 247만원에 이것저것 튜닝 해가지고 뭐 대략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한 3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제가 중고 판매글을 올린 지가 거의 한 1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막 사신다는 분들 연락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이제 간보다가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원래라면은 어떤 분께서 셋째 주에 구매를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금을 어느 정도 걸어 주시면은 판매 게시글을 내리고 기다려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밖에 나가서 이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냥 잠시 나가서 계좌 이체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셋째 주까지 안 팔리면은 직접 구매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어제 어떤 형님께서 분당에서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연락하신 지 30분 만에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운동하고 샤워할 생각이었는데 해가지고, 아무튼간 급하게 부랴부랴 내 사무실로 오시면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팔릴 줄 몰라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달거나 뗄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해놓고 퇴근을 한 바람에 오셔가지고 좀 이것저것 핸들 그립 달고 이렇게 막 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번 시승을 이렇게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시켜드릴 때 좀 뭔가 무서운 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동 킥보드 만약에 처음 타보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스파이더2 출력만 돼도 그냥 엄청 막 힐스핀 내면서 넘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형님 오셔가지고 한번 쓱 타시더니 막 언덕길 제 사무실 위에 엄청난 언덕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냥 쌩쌩 올라가시고 실력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바이크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결혼하시기 전인가 바이크를 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시고 자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자숙기간 뭐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만의 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판매하는 스파이더2 같은 경우는 좀 병적인 관리를 했던 그런 기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제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당연히 아껴 타야 되잖아요. 뭐 어디 녹 쓰는 것도 싫고, 그리고 튜닝을 했던 것도 파워뱅크에다가 정말 그냥 파워뱅크만 걷어내면은 바로 그냥 순정화 시킬 수 있게 뭐 그 정도로 제가 신경을 써서 튜닝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저기 미니모터스 지점에서 하는 그런 전문적인 손길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뭐 완성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것 치고는 좀 퀄리티가 좀 나오게끔 제 거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스파이더2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유튜브 촬영할 때만 거의 탔던 그런 전동 킥보드예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스파이더2 가지고 공도 라이딩, 단체 라이딩 다니고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자전거 도로 아닌 이상. 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할 때만 타가지고 키로수가 이제 499km 정도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키로수로 봤을 때 500km 정도면은 진짜 많이 안 탄 편이에요. 작년 10월부터 지금 4월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100km도 안 탄 거죠. 지금 제가 이 시크릿 살롱을 가져온 지가 한 2주 정도? 넉넉히 잡아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얘를 150km 탔어요. 만약에 스파이더2가 아니고 기안급 같이 그런 큰 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은 키로수가 지금 못해도 한 2000km 이상은 됐을 텐데, 스파이더2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PM 기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달리고 싶네. 그래서 상태로 봤을 때는 뭔가 고장날 게 거의 없는 그런 듯한 상태로 만들어뒀고, 춤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유압이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압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블리딩도 제가 자가로 이렇게 해둬서 크게 뭐 브레이크 쪽도 손볼 거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디스크 패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자 브레이크 성애자잖아요.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디스크 패드도 한 90%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전자 브레이크 성애자냐면, 제가 최근에 형들이랑 그 자전거 도로 의정부로 비행기채 타고 단체 라이딩을 갔었는데, 그 전부터 물리적인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안 잡히기 시작해서 유압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전자 브레이크로밖에 이제 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라이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지만, 나는 전자 브레이크로만 이 공도 주행을 할 때와 모든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전자 브레이크로만 잡고 이제 라이딩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역시 듀얼트론 코리아에서 만든 전동 킥보드는 이 전자 브레이크가 물리 디스크 브레이크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막말로 디스크 브레이크 없어도 제동이 가능할 만큼 그 정도로 퀄리티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스파이더2를 199만원에 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사가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처음 구매하시거나 전동 킥보드 관심 없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거의 한 15분 컷이거든요. 한번 타보고 좋네요, 뻘쭘 이러다가 이제 돈 이체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러고 끝나는데, 그 형님이랑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막 애기 얘기하고 막 차 얘기하고 그러다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탈 것을 좋아하는 이 남자끼리 모이면은 할 말이 이렇게 많구나, 되게 재밌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다음에 또 연락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중고거래 하다가 친한 형님이 생겼다 뭐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튼간 제 스파이더2 구매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잘 타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후에 고장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거는 중고 전동 킥보드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판매를 해야지 서로 깔끔하게 거래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판매하기 전에 이 전동 킥보드 센터에 입고를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수리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 이유로 보자면은 이 중고 전동 킥보드를 딱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말로 이제 디스크 패드를 거의 다 쓴 건데 갑자기 막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전동 킥보드 AS 센터에 가서 이제 뭐 이거 브레이크가 안 돼요 이러면서, 구매자분께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센터에서도 이제 진단하는 것들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요. 정말 저보다 모르는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정직한 센터도 있고 정직하지 못한 센터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뭐 모든 곳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옛날에 몇 군데 다녀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디스크 로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그런 진단이 나온 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 잘못 가면은 이제 판매자분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죠. 아니 이거 디스크 패드 다 단 것 같은데 이걸 로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뭐 10만원 환불해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다시 만나가지고 센터에 가가지고 또 열어봐야 되고, 이런 그 복잡한 그게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점검할 게 있으면 점검을 하고 점검 내역서를 받아다가 중고로 판매할 때 같이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다 정비된 상태에서 내가 구매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판매자에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 뭐 이런 듯한 그 거래 조건을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아무튼간 서로 깔끔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판매자분께서 센터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거래 전에 같이 센터에서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나인보 시리즈 같은 거 막 15만원짜리 이런 거 중고로 판매하고 사는데 센터까지 가면은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아무튼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난 깔끔하게 좋다 하시면은 센터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사고 내역을 절대 숨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넘어졌는데 다음 구매자분께서 넘어진 걸 모르시겠지 하시는데 그거 센터 가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타는 입장이잖아요. 그냥 타는 입장인데 이 전동 킥보드를 봤을 때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웬만한 전동 킥보드 좀 타셨던 분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탔던 사람과 그 전동 킥보드 상태와 그 슬립난 형태 이런 거만 봐도 이거 왼쪽으로 쓰셨네요 막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 이상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슬립나거나 사고 나면은 딱 나오는 그 형태가 있어요. 일단은 핸들 그립 이 끝에 쪽이 쓸려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 레버 쪽이 좀 파손돼 있고 앞으로 때려박았으면은 서스펜션이 조금 휘어져 있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쓱 밀었으면은 좌측 우측 발판 안쪽에 이제 슬립이 나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괜히 이런 거 막 숨겨가지고 가격 조금 더 받으려고 좀 빨리 팔려고 이렇게 숨기고 판매하셨다가 2차 구매자분께서 이제 그 센터 가가지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 이러면은 중고 판매도 이제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숨기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약금을 받고 그 장소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저도 판매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예약금을 받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약속 장소에 안 나오고 저를 차단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괜히 헛걸음하는 그런 듯한 느낌,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세 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면은 굉장히 판매자 입장에서 중고거래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구매를 해야지 좀 잘 구매할 수 있나. 첫 번째, 저 같은 판매자를 만나면 됩니다. 장난이고,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자도 잘 만나야 돼요. 이제 그 판매자가 이 전동 킥보드를 오래 탔는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100% 지식 없는 판매자를 만나면은 관리를 잘했을 확률이 현저히 낮겠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전동 킥보드 볼트 보고 여기 63.5 적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63.5km입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판매자도 좋은 판매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막말로 이 전동 킥보드를 엄청 오래 타신 분인데 뭐 디스크 패드 교체하는 방법도 모르실 리도 없고, 웬만하게 저처럼 이제 매니아층으로 타시는 분들 거를 구매하면은 보통 동호회에서 타시는 그런 기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중고로 구매한다고 하면은 동호회에서 타던 그런 기체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예 공방을 이루면서 뭐 브레이크 패드도 직접 다 같이 교체하시고, 그리고 뭐 튜닝 같은 것도 직접 거기서 뚝딱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팀에. 그리고 그렇게 팀을 이루면서 이름 있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설마 사고 유무를 숨기고 판매를 하고 뭐 그러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극히 드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좋은 판매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키로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 전동 킥보드 뭐 키로수 많아가지고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구매한 A라는 전동 킥보드와 B라는 전동 킥보드가 있어요. 이 둘은 키로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A 같은 경우는 1000km, B 같은 경우는 100k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 상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체를 구매하시겠습니까? 100% 여러분들은 이 100km짜리 구매해야죠 이러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 상태를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가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100km 탄 전동 킥보드는 작년 12월 달에 구매해가지고 잠깐 한 달 동안 100km 타고 그 뒤로 충전도 안 하고 그냥 집에다가 창고에 박아뒀어요. 그러면은 지금쯤 되면은 이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방전이 돼야 되거든요. 방전이 됐다가 뭐 기적적으로 충전기를 꽂았는데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났을 때는 작년 12월부터 1000km를 타오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줬던 그 전동 킥보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 1000km짜리가 훨씬 상태가 좋아요. 이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정말 그 애기 돌보듯 잘 관리를 해야 돼요. 100km 타고 5개월 동안 충전 안 했다? 이러면은 무조건 100% 방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 구매하시면은 타다가 어느 증상이 나오냐면, 가다가 이제 땡겼을 때 뚝 꺼지고
다시 멈춰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켜고 다시 달리는데 조금 가다가 이제 또 땡기면 뚝 꺼지고 뭐 이런 듯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배터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거 잘못 구매하시면은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전동 킥보드는 뭐 30만 원 주고 샀는데 배터리 수리비가 뭐 45만 원이야.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만 보고 절대 전동 킥보드를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매자도 그렇듯이 이 전동 킥보드를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타지 마시고 일단은 센터로 달려갑니다. 센터로 달려가가지고 뭐 고쳐야 될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동 킥보드를 중고로 샀어. 근데 뭐 일주일 정도 그냥 막 타고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 이러면은 판매자한테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구매했으면 오늘 당장 AS 센터로 가가지고 고장 유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셨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애매하게 고장이 나버린다 이러면은 본인이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S 센터 방문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판매할 때도 그 스파이더 2를 구매하셨던 형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문제가 있을 시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내용을 안 지킨다 이러면은 그냥 박제되는 거죠 뭐. 아무튼간 형님께서 타시다가 뭐 넘어지셔가지고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이 제품에 결함이 있을 시, 그러니까 구매하시고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배터리가 나갔네? 이러면은 제가 배터리 교체해드려야죠. 아무튼간 일반인들께서 이 정도로 책임을 져 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은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과 책임이죠 뭐. 자, 아무튼간 오늘 중고 거래에 대한 전동 킥보드 중고 내용, 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